마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주인의 손을 떠난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랑 역시 그렇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취나 소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인정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때로는 자랑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화제를 돋우는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랑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갑니다. 특히 너한테만 얘기할게. 이건 비밀이야라는 말은 종종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더구나 자랑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질투심이나 상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랑의 부작용은 예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균열을 초래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랑들이 특히 위험할까요? 오늘은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5가지와 노년에 특히 경계해야 할 자랑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랑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돈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과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이룬 경제적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은 자칫 칼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랑은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풍요를 과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종종 허영심이 강하고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겉으로 보이는 부가 아니라 그 부를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 자랑은 자신의 가치와 인격을 돈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곧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고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돈은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때때로 불공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나는 특별하고 너는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자랑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깊은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돈은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돈을 통해 어떤 행복과 가치를 만들어가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부 활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자랑이 아니라 나눔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자랑은 순간의 우월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를 과시하는 대신 그 부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을 넘어 진정한 인간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가야 할 것은 자식 자랑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기쁨을 주변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자식의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가 됩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자식 자랑이 칭찬을 넘어설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그 자랑이 비교의 형태를 띠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우리 애는 유명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와, 같은 말들은 말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기쁨의 표현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너희 아이는 그 정도가 아니지 라는 암묵적인 비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부모나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랑이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 자랑은 때로 자식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자랑을 통해 자식의 성취를 자신의 업적처럼 여기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삶을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뭐든지 잘해요.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어요 라는 말 뒤에는 자식이 앞으로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무언의 강요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의 자율성을 해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자랑이 아닌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이 잘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 대견하다라고 자식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충분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또한 자식의 성취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동안 정말 꾸준히 노력하더라고요와 같이 자랑이 아니라 자식의 성장 과정과 노력을 강조하는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갑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자식 자랑은 자칫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자식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성취를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조용히 지켜봐 주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과한 자랑보다 더 값진 것은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자랑은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흔히 책을 많이 읽었다는 자랑이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에 더해 박식함, 높은 학력, 전문 지식을 자랑하는 태도도 포함됩니다. 물론 지식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과시하려는 순간 자랑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분명 훌륭한 습관입니다. 지식의 축적과 사고의 확장을 위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개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책을 몇 권 읽었는지, 어떤 어려운 책을 읽었는지 나열하며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지 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상대방은 위축감을 느끼고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력이나 직업적 지위를 자랑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
남들이 어려워하는 전문 분야에 종사한다는 점을 과시하면 처음에는 존경심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지식이 권력이던 과거와 달리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아는 것이 너보다 더 많다는 식의 자랑은 오히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자연스럽게 녹여 대화 속에서 상대방과 공감하며 나눌 때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면 그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경험을 겸손하게 들려주는 방식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결국 지적 수준을 자랑하려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은 자랑이 아니라 나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성인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은 운이 좋아서 얻은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밤낮으로 노력했고 고생했기에 이뤄낸 결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그 성공 뒤에 보이지 않는 운이라는 요소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이 좋았다는 겸손한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준 것은 종종 자신의 노력보다 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을 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로 일생일대의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타이밍이나 운명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운의 개입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공을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만 자랑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태도는 듣는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같은 노력을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끝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랑이 곧 상처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성공했고 너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능력이 있고 너는 부족하다. 게다가 운이 좋은 덕분에 얻은 결과를 자랑하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도 속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전적으로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믿다 보면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운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단지 겸손한 자세를 넘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적인 태도를 갖추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먼저 그 성공이 운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이 좋은 덕분에 얻은 결과는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좋은 기회를 운 좋게 얻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그 운으로 얻은 것을 혼자 독차지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이 나에게 미소 지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행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운이 준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운이 따른 결과를 자랑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를 해치고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운에 감사하며 그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인간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운을 붙잡은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운을 통해 어떻게 주변과 함께 성장했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자랑 중 하나는 과거의 업적 자랑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과 업적은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인생의 훈장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 쌓아온 성취는 분명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만 머물러 현재와의 균형을 잃게 되면 그 자랑은 관계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되면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안깁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내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선의일지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그 방법 안 통해요라는 속내를 삼키며 인내심을 시험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공감대보다는 괴리감을 키우는 대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영광을 과하게 강조하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그 성공에 의존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고 비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자칫 현재의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업적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경험을 미래 세대에게 유익한 지혜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담을 일방적으로 늘어놓기보다는 당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 와 같은 조언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과거보다 현재에 더 집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현재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에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의 업적은 나를 빛내는 장식품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랑은 인간의 본능일지 모르지만 그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많은 경우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운과 주변의 도움이 더해진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내가 앞서 나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내가 뒤처져 누군가의 손을 빌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랑보다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기쁨은 배로 나누고 어려움은 함께 덜어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작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닌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지라고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자랑으로 남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이 아닌 나눔과 배려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닌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